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평소 여행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승무원 김하늘입니다. 날씨 좋은 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참 설고 좋으시죠? 그런데 해외여행이나 국내 비행기 여행을 떠나기 전날이면 은근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짐가방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어떡하지는 걱정 때문인데요. 특히 여행지에서 우리 예쁜 손주들 줄 선물도 사고 시장 구경하다가 몸에 좋은 특산품도 하나 둘 챙기다 보면 어느새 가방이 묵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 수속 창구에서 줄을 서 있는데 내 차례가 왔다고 칩시다. 직원이 내 짐을 저울 위에 딱 올리더니 무심하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고객님, 짐 무게가 기준치를 넘으셨네요. 추가 요금을 더 내셔야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아마 느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는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죠. 아이고. 도대체 생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가 비용이라는 게 그냥 몇천 원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초과 요금이 비행기 표값 절반이 넘게 나왔다고 속상한 사연을 올리기도 하세요. 가뜩이나 가족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면 그 부담은 곡절로 커지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민망한 건 따로 있지요. 내 뒤로 줄이 길게 서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가방을 열어젖히고 옷가지를 꺼내고 신발을 챙겨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기념품까지 보다리처럼 손에 들고 비행기를 타야 하는 그 난감한 상황. 상상만 해도 정말 화병이 날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짐이 몇 kg 정도 초과되어도 단돈 1원 한 푼 내지 않고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그 공식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무슨 꼼수나 편법이 아닙니다. 항공사 안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규정이지만 자기들 수익 때문인지 절대 먼저 가르쳐주지 않는 아주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 번 써봤고 성공할 확률이 19분 되는 확실한 방법이지요. 앞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시거나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무조건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다 듣고 나면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어르신들 중에도 공항에서 집게 때문에 센 돈 날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많이 내보셨던 금액이나 그때의 속상했던 마음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서로 위로도 하고 정보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행 갈 때마다 돈 아끼고 속썩을 일 없게 만들어드리는 이런 삶의 지혜들 계속 전해드릴 테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목의 초과 요금 한 푼도 안 내는 비법.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다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항공사들이 짐무게가 조금만 넘어도 그렇게 비싼 요금을 받는지 그 속사정부터 아셔야 합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상대방의 꿍꿍이를 정확히 알아야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비밀 전략도 명확하게 이해되고 현장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아니 짐무게가 고작 몇 kg 더 나간다고 이렇게 큰 돈을 받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하고 억울해 하십니다. 그런데 항공사 처지에서 보면 이 초과 요금은 단순히 잘못을 꾸짖는 벌금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핵심적인 돈벌이 수단 중 하나예요. 특히 요즘 저가 항공사나 특별 할인가로 나온 비행기 표는 표값 자체를 아주 싸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익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짐무게나 좌석 지정, 기내 식사 같은 부수적인 서비스에서 진짜 이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 항공사는 일부러 비행기 표를 낮추는 대신 짐무게 기준을 아주 깐깐하게 잡아둡니다. 조금만 넘어도 바로 돈을 받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셈이죠. 더 무서운 건 그 요금을 참 절묘하게 책정해 둔다는 겁니다.
따로 택배로 보내자니 너무 번거롭고 비싸고 그렇다고 그냥 결제하자니 속이 쓰리고 억울한 딱 그 애매한 선 말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게끔 교묘하게 머리를 쓴 것이죠. 게다가 어르신들이 공항에 도착한 순간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급하니 결국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긁게 되는 것이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명당 몇만 원씩 챙기는 게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아가는 판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먼저 말해주지 않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미리 공부하고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하고 공식적인 선택입니다. 이미 여행 좀 다녀본 고수들은 입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써먹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꼼수가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단지 몰라서 못 쓴 것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주세요. 이제 진짜 핵심. 내 돈 한 푼 안 쓰고 직무의 요금을 0원으로 만드는 항공사 공식 규정 활용법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진짜 알맹이 중에 알맹이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수화물 허용량 합산. 우리말로 쉽게 풀면 진무게 보태 작전입니다. 이름은 거창해 보여도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웃끼리 장 보러 가서 누구 한 명쯤이 너무 무거우면 내 바구니 좀 비었으니까 여기다 좀 얹으라고 서로서로 돕고 살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짐도 그 상부상조의 원리가 그대로 통합니다. 보통 항공사 규정을 보면 한 사람당 맡길 수 있는 짐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석 기준으로 한 사람당 23kg까지라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 어르신과 동행분이 한꺼번에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면 항공사 전산망에는 두 분이 한 묶음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면 항공사는 두 사람의 무게를 합쳐서 총 46kg까지로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가방은 좀 무거워서이 18kg 나간다 해도 같이 가는 영감님이나 친구분 가방이 18kg밖에 안 된다면 둘이 합쳐서 46kg 안 넘으니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우리 둘이 합쳐서 무게가 안 넘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막상 창구에서 고객님 가방이 23kg지 넘었으니 돈 더 내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당황하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창구 직원이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일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니 그저 앞에 놓인 가방 무게만 보고 요금을 먹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직원이 일 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무게를 합쳐서 봐주세요라고 젊게 한마디를 건네야 합니다. 이 방법에는 아주 중요한 3가지 핵심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 비행기 표를 살 때부터 한 사람이 대표로 결제해서 예약 번호를 하나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컴퓨터가 이분들은 한 식구나 하고 바로 알아니다. 둘째, 공항 창구에 가실 때는 절대 따로따로 가지 마시고 꼭 일행분과 손잡고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직원을 마주하자마자 일행 모두의 여권을 한꺼번에 뭉치로 건네주세요. 여권 여러 권을 한 번에 내미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일행이니까 한꺼번에 처리해주세요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알아서 단체 손님으로 모두를 바꾸고 무게를 합산해줄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저희 일행이니까 무게 합쳐서 계산해주세요. 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쌈짓돈을 지켜주는 마법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공항 창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거든요. 자칫 단어 하나 잘못 쓰면 직원이 그냥 따로따로 처리해버릴 수 있으니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표를 예매할 때 이미 모든 일행이 하나의 예약 번호 아래 묶여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아무리 한 소밥 먹는 식구라도 각자 따로따로 결제해서 예약 번호가 다르면 항공사 전산망에서는 완전히 남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한 사람 명의로 묶어서 예매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붙일 때 절대 한 명씩 따로 가서 줄을 서지 마세요. 어이, 임자, 당신이 먼저 가서 수속해. 난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일행 모두가 함께 줄을 서고 자기 차례가 오면 다 같이 참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함께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는 하나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신호가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제 직원 앞에 섰을 때가 정말 중요한데요. 일행 모두의 여권을 한꺼번에 척하니 뭉치로 건네주세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권을 한 권씩 차례대로 내미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내밀면 직원은 굳이 묻지 않아도 이분들은 한 팀이구나 하고 전산 처리를 그룹 모드로 바꾸게 됩니다. 여권을 따로따로 내면 직원은 기계적으로 개인별 수속을 시작해버리는데 일단 그 흐름이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번거로우니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여권을 건네면서 아주 인자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일행이고 예약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묵도 함께 합쳐서 계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외국에 계셔서 영어를 한마디 하셔야 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We are on the same booking. We are on the same booking. 쳐주세요. 콤바인 플리스라고 덧붙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지요. 다섯 번째, 이제 가방을 저울 위에 올릴 차례입니다. 한 사람씩 무게 재고 통과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연달아 가방 2개, 3개를 바로바로 올리시면 됩니다. 직원이 굳이 이건 누구 가방인가요? 라고 묻지 않는 이상 일일이 누구 것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전체 허용 무게와 실제 무게를 비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웬만한 무게 초과는 웃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열은 성공인데 가끔 아주 원칙주의자인 깐깐한 직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지혜로운 대응법은 다음 파트에서 조근조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르신들,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늘 내 마음 같기만 하던가요? 아무리 우리가 정중하게 요청해도 간혹 아주 단호하게 안 됩니다. 규정상 무조건 한 사람당 무게로 따로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직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당황스럽고 속이 상하시겠지만 절대 거기서 포기하거나 큰 소리를 내며 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여유의 미학을 발휘해야 합니다. 말투를 절대 거칠게 하지 마시고 아주 인자하고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같은 예약 번호로 묶여 있으면 총 무게를 기준으로 합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규정을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정확한 규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전달하는 겁니다. 따지듯이 묻는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부탁하듯이 말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지요. 만약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직원이 끝까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막아선다면 그때는 아주 부드럽게 이 필살기를 꺼내십시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 담당 책임자나 상급자분께 한 번만 더 확인을 여쭤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천양 빚을 갚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보다는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상급자 즉 슈퍼바이저분들이 규정을 훨씬 더 유연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항공사 내부적으로도 엄연히 허용되는 절차인데 단지 직원이 잘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경우를 바로 잡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절대 감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항이라는 낯선 곳에서 괜히 목소리를 높였다가는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로 나와서 일이 더 꼬일 수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수백 번 넘게 지켜보니 결국 말투가 이기는 법이더군요. 정중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로 나는 내 권리를 알고 있다는 기운만 딱 전달하면 대부분의 직원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 차원이 다른 대우를 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절반은 이기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함정까지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어르신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직무의 보태기 방식은 참으로 신통방통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 모든 곳에 다 통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요. 자칫 잘못 알고 나갔다가 아니 기울 승무원이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하고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들, 즉 함정을 몇 가지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미리 알고 대비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곳은 바로 저가 항공사들입니다.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이스타 항공, 제주 항공 아니면 해외의 에어아시아나 제트스타 같은 곳들이지요. 이런 항공사들은 비행기 표값을 아주 싸게 내놓는 대신 진부치는 권한을 아예 하나의 상품처럼 따로 팝니다. 그러니까 내가 20kg지 무게를 돈 주고 샀으면 그건 내 전용 물건이지 남이랑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아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친구나 가족이라도 무게를 합쳐달라는 요청이 거의 100%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신다면 당일 공항 창구에서 생돈을 내기보다는 비행기 타기 며칠 전에 미리 인터넷 누리집에 접속해서 무게를 추가로 사두시는 게 훨씬 저렴하고 속이 편합니다. 두 번째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 국적 항공사들은 대개 인심이 후한 편입니다. 이런 곳들은 예약이 하나로 묶여 있고 함께 수속을 받는다면 웬만해서는 웃으며 합산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고 그날 참고 직원의 태도나 현장 분위기에 따라 유연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말씨가 중요하다라고 입이 달도록 강조드린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높은 사람이라도 절대 안 되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방 하나당 무게가 32kg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한 안전 기준. 그러니까 우리 소중한 짐을 직접 들고 옮겨주시는 현장 일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 세계 공통 약속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들고 옮겨야 하는데 무게가 너무 과하면 크게 다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kg지만 1kg만 되어도 창고 직원은 절대 안 됩니다. 당장 가방 여시고 무게 줄이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합산이 된다고 해도 큰 가방 하나에 짐을 몰아넣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언제 이 비법을 써야 할지 정확히 판단이 서셨을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점검 사항과 혹시라도 혼자 여행 갈 때 쓸 수 있는 비상 전략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이 직무의 보태기 비법을 백발백중 성공시키기 위해서 집을 나서기 전부터 미리 챙겨두면 좋은 금 같은 요령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공항에 도착해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집에서부터의 세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만 잘해두셔도 공항 창고에서 훨씬 더 여유롭고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수칙은 비행기 표를 예매할 때 반드시 한 사람 명의로 묶어서 한꺼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같은 가족이나 친구끼리 여행을 가더라도 각자 따로따로 결제해서 예약 번호가 다르면 항공사 컴퓨터 전산망에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남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 호적처럼 하늘타리 안에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어야 저희 일행이니까 짐무게 좀 합쳐주세요라고 말할 때 명분이 서는 법이지요. 만약 이미 비행기표를 따로따로 사버리셨다고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아직은 있습니다.
출발하기 며칠 전에 해당 항공사 고객 상담센터로 전화를 거셔서 우리가 일행인데 예약 번호가 다르니 하나로 좀 연결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해보세요.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산상으로 두 예약을 이어주는 예약 연결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니미어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꼭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요령은 공항에 도착한 뒤에 절대로 따로따로 줄을 서지 않는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마음이 앞서서 나는 수속 밟을 테니 당신은 화장실 다녀와라거나 가서 구경 좀 하고 있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무의 합산 비법을 쓰려면 반드시 일행 전원이 한꺼번에 창고 앞에 서야 합니다. 직원이 보기에 이분들이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한 가족이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혼자 가서 제 일행은 저기 멀리 있는데 무게 좀 합쳐주세요라고 하면 직원은 원칙대로만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수소 팔기 전에는 반드시 전원이 합류해서 동심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도 강조해드렸지만 여권을 한 뭉치로 모아서 건네는 행동입니다. 어르신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강한 법입니다. 여권 서너 권을 손에 가지런히 모아 한꺼번에 내미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는 한 팀이니 한꺼번에 처리해달라는 아주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직원은 그 여권 뭉치를 받는 순간 자연스럽게 단체 처리 방식으로 전산을 바꾸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공항 창고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맞춰야 할 완벽한 사전 준비입니다. 이렇게만 해두셔도 이미 성공 확률은 80%를 넘어선 셈이지요. 자, 그럼 이제 남은 20%는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혼자 여행을 가셨거나 혹은 직원이 끝까지 무게 합산을 거절할 때 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음 파트에서 그 필살기를 공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나 홀로 여행을 떠나셨거나 혹은 직원이 끝까지 무게를 합쳐줄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 대책입니다. 이른바 가방송 무게 재배치 작전이지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시장 봐오다가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우면 그중에 제일 무거운 무 하나 꺼에 들고 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직원이 저울 눈금을 보더니 고객님 무게가 3K 크랩 넘으셨으니 추가 요금 내세요라고 하면 절대 당황해서 바로 카드부터 꺼내지 마십시오. 그때는 침착하게 허웃으시며이 한마디만 하세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제가 가방에서 물건을 조금만 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이건 항공사에서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직원은 100이면 100. 네, 옆으로 가서 빼오세요라고 답할 겁니다. 자, 이제 가방을 옆으로 끌고 가서 무엇을 빼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아무거나 막 꺼내면 안 되고 부피는 작은데 무게는 유독 많이 나가는 알짜배기 무거운 것들만 쏙쏙 골라내야 합니다. 첫째는 휴대용 컴퓨터나 태블릿, 보조 배터리, 사진기 렌즈 같은 전자기기입니다. 얘네들은 작아도 쇠덩어리나 다름없어서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둘째는 두꺼운 책이나 여행 안내서 잡지 같은 종이류입니다. 종이 뭉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셋째는 청바지나 두꺼운 외투, 장화 같은 무겁고 질긴 옷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장품이나 머리 감는 물약, 향수 같은 액체류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르신들께 드리는 필살기 같은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경량 접이식 주머니입니다. 평소에는 엄지손톱만하게 접혀 있다가 펼치면 아주 튼튼한 가방이 되는 녀석이지요. 이 주머니 하나만 미리 챙겨가시면 가방에서 뺀 무거운 물건들을 싹 담아서 어깨에 메거나 손에 들고 타시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항공사가 붙이는 짐무게는 칼같이 재도 손에 들고 타는 가방은 모양새가 너무 크지만 않으면 무게를 일일이 재지 않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 같아 보여도 이게 공항에서 수십만 원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한 번에 싹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공항에서 짐무게 때문에 가슴 졸이거나 억울하게 생돈 날릴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알토란 같은 비법들이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가장 든든한 무기는
바로 짐 무게 보태기입니다. 같은 예약 번호로 묶인 분들과 함께 가서 저희는 한 일행이니 무게를 합쳐서 봐주세요라고 정중히 말씀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23kg짜리 2명이면 총 46kg이라는 넉넉한 곡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여권을 한꺼번에 내밀며 웃으면서 건네는 말 한마디가 수십만 원을 지켜줍니다. 둘째, 이 방법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에서 아주 잘 통합니다. 하지만 비행기 표값이 유독 싼 저가 항공사들은 짐무게를 따로 파는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합쳐달라는 요청이 잘 안 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셋째, 하늘이 두 쪽 나도 가방 하나 무게가 32에 찌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돈을 더 낸다고 해도 등급이 높다고 해도 안 되는 전 세계 공통의 약속입니다. 우리 짐을 옮겨주시는 현장 일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 짐은 꼭 나누어 담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혼자 여행하시거나 합산이 안 될 때는 무게 옮기기 작전을 쓰세요. 굽히는 작아도 묵직한 전자기기나 책, 화장품 같은 것들을 손에 드는 작은 가방으로 옮기면 수십만 원의 추가 요금을 마법처럼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행 고수들도 공항에서 흔히 하는 3가지 실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실수는 내 짐이 보기엔 안 무거워 보이는데 그냥 통과되겠지 하고 방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속여도 저울은 속이지 못합니다. 고작 300기 차이로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러니 요즘 10,000원이면 사는 휴대용 저울 하나 장만하셔서 집에서 미리 재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짐 붙이는 게 까다로우니 손에 드는 가방도 엄청 깐깐하겠지 하고 지레 겁먹는 것입니다. 사실 항공사 직원들은 손에 든 가방은 무게보다 겉모양을 봅니다. 너무 큼지막하지만 않으면 무게는 웬만해서 재지 않으니 무거운 건 기내 가방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마지막 3번째 실수는 직원이 안 됩니다라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고 결제하는 것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지요. 규정상 가능한 걸로 아는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히 한 번 더 여쭈거나 정안되면 책임자분께 확인을 부탁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쏙쏙 박히게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여행 떠나기 전에 이것만은 꼭 챙기시라고 제가 아주 깔끔하게 실전용 점검 목록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 몇 줄만 머릿속에 담아두셔도 공항에서 지갑 열릴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마치 우리가 먼 길 떠나기 전에 문단속하고 갓습을 확인하듯이 비행기 타기 전에도 이 3가지만 딱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집에서 준비하실 때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같이 가신다면 비행기 표는 무조건 한 번에 같은 예약 번호로 예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는 한 팀입니다라고 말할 때 근거가 생기거든요. 만약 이미 따로 예매하셨다면 귀찮더라도 항공사 고객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일행이니까 예약 좀 묶어달라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그리고 요즘은 10,000원 안 바뀌면 휴대용 손저울을 살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 장만하셔서 집에서 미리 무게를 달아보시면 정말 든든합니다. 23g지의 기준이라면 한 22g 정도로 여유를 두고 짐을 싸시는 게 속 편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벼운 장바구니 하나 가방 겉주머니에 챙기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공항 창구에 도착했을 때의 행동입니다. 절대로 따로따로 줄 서지 마시고 전원이 다 같이 참고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한꺼번에 뭉치로 직원에게 건네면서 저희는 같은 일행입니다. 짐 무게 합산 부탁드립니다라고 예의 바르게 한마디만 하세요. 짐을 올릴 때도 누구인지 일일이 따지지 말고 그냥 연달아서 척 올리시는 게 요령입니다. 만약 직원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얼굴 붉히지 마시고 총 무게 기준으로 합쳐지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려요라고 정중하지만 확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안 통하면 상급자분께 여쭤봐 주실 수 있나요라는 필살기를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정 안 될 때를 대비한 비상 작전입니다. 직원이 무게가 넘었다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그럼 제가 물건을 좀 뺄게요.
하시고 옆으로 가세요. 거기서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를 꺼내서 붙이는 자가도 묵직한 전자기기나 책, 화장품 같은 것들을 옮겨 담으시면 됩니다. 손에 드는 가방은 웬만해서 무게를 안 지니까요. 어르신들, 여행은 시작이 반입니다. 공항에서 기분 좋게 출발해야 여행 전체가 즐거운 법이지요. 이 이점검 목록만 잘 지키시면 이제 여러분은 짐에 걱정 없는 공항의 달인이 되신 겁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긴 이야기들을 여행 가시기 직전에 딱 10초 만에 떠올리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명쾌한 황금 기억 공식 하나를 만들어 드릴게요. 사실 이것저것 다 기억하시기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줄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이름하여 같이 끊고 같이 서고 같이 올리고 안 되면 들고 타라 공식입니다. 어때요? 입에 착착 붙으시죠? 이 한 줄에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지혜가 다 녹아 있습니다. 첫째, 같이 끊었으면은 무엇이었죠? 비행기 표를 살 때 한 사람의 예약 번호로 묶어서 식구로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같이 서고 같이 올려라는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 밟을 때 꼭 일행과 함께 줄을 서고 여권도 한꺼번에 내밀며 짐도 연달아 올리라는 뜻이지요. 셋째, 안 되면 빼서 들고 타라는 만약 직원이 끝까지 무게 합산을 안 해준다고 고집을 피우면 당황하지 말고 무거운 물건만 쏙쏙 골라내서 긴 장바구니에 담아 내 손으로 들고 타면 그만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공식만 완벽하게 깨고 계셔도 공항 창구 앞에서 허둥지둥하거나 당황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옛말이 있지요.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낯선 곳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추가 요금 내세요라고 말할 때 어떤 분은 겁이 나서 얼른 카드부터 꺼내시지만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는 일행이니 무게 합산 부탁드립니다 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실 겁니다. 단 5초의 차이로 수십만 원의 소중한 쌈짓돈이 아껴지고 무엇보다 여행 시작부터 기분을 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모름지 가뿐한 마음으로 떠나야 제맛이지요. 공항에서 시작되는 그 첫걸음이 기분 좋고 가벼워야 여행 전체가 술 풀리는 법입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정보를 모르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권리를 똑똑하게 챙기는 여행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다음 여행을 응원하며 가슴 따뜻한 마무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 설레는 마음이 여행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당황하거나 억울하게 생돈을 내게 되면 그 좋던 기분이 한순간에 싹 가셔버립니다. 마치 정성껏 지은 밥에 모래가 씹히는 것처럼 여행 전체의 기분이 꺾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께 여행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는 든든한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길을 가도 보이는 게 다르다고들 하지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 직원이 돈 더 내세요라고 할 때 어떤 분은 그저 웃으며 지갑부터 여시지만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인자한 미소와 함께 저희는 일행이니 함께 계산해 주세요라고 당당히 대처하실 겁니다. 단 5초의 짧은 대화로 수십만 원을 아끼고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다는 그 뿌듯함이 여행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는 결코 얌체 같은 꼼수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어르신들이 누려야 할 마땅하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동안 몰라서 손해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다시는 억울하게 지갑을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그 순간부터 어르신들은 더 이상 몰라서 당하는 분들이 아니라 귀한 정보를 손에 준 여행의 주인이 되신 거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정말 속 시원하다, 이건 꼭 알아야겠다 싶으셨다면 주변에 여행 자주 다니시는 동년배 친구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도 슬쩍 한번 전해봐 주세요. 내가 좋은 거 하나 배웠는데 너도 알고 있으렴 하고 말이죠. 그 작은 배려 한 번이 누군가의 여행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여행 다니시면서 몰라서 손해봤다는 말씀 안 나오시게끔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골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소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여행은 물 흐르듯 가쁜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돈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 뭉치가 아니라 지혜와 준비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보다리가 어르신들의 가방 무게는 줄여드리고 마음의 무게는 넉넉하게 채워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끊었으면 같이 서고 같이 올려라. 안 되면 들고 타면 된다. 이 한 줄 공식 가슴에 꼭 품고 행복한 여행 떠나세요.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